PV5는 기아가 PBV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처음 내놓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고요. 오랫동안 운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하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고객분들께는 신기한 경험, 또 새로운 경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형종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모델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제품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PV5의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PV5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뭔가 딱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되게 프로젝트 극초창기부터 같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인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보통 저희가 차를 개발할 때는 하나의 모델을 모든 법규가 대응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 여러 가지를 동일한 다른 법규들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개발 과정에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양립하는 성능들 있잖아요. 조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승차감도 좀 편했으면 좋겠고, 유지 비용이 낮으면서도 원가 경쟁력도 또 있어야겠고,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파생차가 많더라고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들어간 그 제어기,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이 제어기의 품번들도 많이 나뉘게 되고, 또 각각의 파생차별로 제공되어야 할 특화된 기능들, 그 기능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개발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주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PV5는 기획과 개발 단계 때부터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객들이 필요한 차가 무엇이고 고객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담아냈는지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PV5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개발 목표를 만족을 할 수 있는 시트가 필요한 차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당시에 하나의 니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니즈를 복합적으로 합쳐서 개발 진행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PV5 개발을 할 때 주안으로 둔 점은 크게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장점인 실내 공간 확보.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샤시도 기존 차량들하고 다르게 다시 레이아웃 설계를 좀 했었고요. 화물을 많이 실었을 때 조종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직접 탑승하셨을 때도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주행 성능들을 조화롭게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마지막은 내구 성능 확보입니다. 고중량을 탑재하고도 충분히 긴 마일리지를 운행하셨을 때 안정적인 내구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내구 성능 목표 자체가 기존 차량 대비 훨씬 높게 맞춰져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후륜에 적용된 사이드로드 발생형 CTBA였던 것 같습니다. 더 들어보고 싶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모디파이 단계에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팀의 강호석 측위님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PV5를 개발하셨는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함에 있어서 일단은 화면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많은 니즈를 채워드리고 싶었고요. 커진 화면에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좀 담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오픈형으로 플랫폼을 열어두고 좀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지닌 그러한 폼팩터를 채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PV5의 시트 설계는 다른 차에 비해서 조율과 협업 과정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PM 가장 많이 얘기 나눴을 거고요. PM 다음에 이제 총합시험 성능팀과 또 품질 쪽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많이 타는 차들은 승객이 내부에서 움직일 일도 없고 어디에 이동하는 용도로만 주로 쓰이는 시트들이다 보니 목적과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전체 차종을 아우를 수 있는 시트를 개발하는 게 보통 차종 개발의 주 목적인데, PV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이 내부에서 카고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패신저 밴처럼 택시 용도로 넓게 공간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모드들과 시나리오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는 별도 시트를 개발하는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루프 워크스루라는 차종은 실내에 있는 운전자가 시트를 접어서 밟고 뒤에 있는 카고로 들어가는 거를 시나리오로 생각해서 만든 차종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트가 일단은 바닥으로 접혀 들어가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이미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무언가를 변경하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전체 패키지 레이아웃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바꾸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시트가 그걸 흡수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 조건인 상황이었거든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오로지 시트 설계팀한테 있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뭔가를 위해서 차체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력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EV 차종에서 공력은 굉장히 사활을 거는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장 쪽으로만 이렇게 변경 범위가 들어갔고요. 저도 부탁을 하면서 어렵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싱킹 시트를 개발해야 된다면은 시트 설계팀에서 꼭 해주길 바랬습니다. 조금만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의도된 자리 배치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 거리감이 약간 예. 멱살 잡지 말라 약간 예, 이런 예. 느낌으로. 그래도 결국 저희가 멋있게 개발했잖아요. 혹시 마음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실제로 되게 많이 타고 내리시는데 비 오는 날에 비 맞고 물건을 놔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좁은 골목에서 내리지도 못하는데 물건을 날라야 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차에 이 시트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화물차와 같은 차량들은 일체형 차축 시스템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이는 차고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의 목적이 큽니다. 차고가 처지게 되면 휠의 자세가 변해서 조종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이 패신저 밴처럼 승객분들이 탑승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향이 다른 두 차량의 모든 성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평가 장치가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요. 일체형 차축 시스템이 유지 보수도 편하고 원가도 저렴하고 화물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힘드십니다. 실제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분들은 이제 한두 시간을 타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3-4시간 이상을 타시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장착을 해서 어떻게든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고객분들은 화물차, 짐차, 오로지 짐만을 위한 저렴한 차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운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즐겁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원하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서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낼 수 있는 CTBA 타입의 원통형 스프링을 적용해서 개발하기로 초기 컨셉을 잡았었습니다. CTBA는 커플드 토션 빔 X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CTBA 구조가 잘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전방부에 부싱이라고 불리는 고무 부품을 통해서 차체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트레일링 암이라는 빔 구조물이 양쪽으로 뻗어 있어서 이쪽 양 끝단에 이제 휠과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빔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구조물이고 탄성체 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션 빔으로 비틀리면서 이제 차량의 롤 거동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구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등 피치 스프링이라던가 듀얼 스토퍼 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종 안정성을 CTBA 타임에도 불구하고 일체형 차축 시스템만큼 충분히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사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여기서 평가 성능은 좀 충분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저희 팀 내부적으로는 좀 우려가 많았던 게 이제 포터와 같은 사례 때문인데요. 고객분들이 적재함이 넓은 차종의 경우는 적재 중량 표시된 것보다 많이 실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요. 그래서 혹여나 의도치 않게 이제 과적을 하셨을 때 그때도 주행 성능이 확보가 돼 있나? 라는 것에 대해 이제 저희 팀이 좀 우려가 있었고요. 확보가 돼 있다고 해도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다면, 너무 단단하게 세팅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적용을 해서 고객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차를 타시는 게, 안정적으로 이제 주행 성능이 나오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 후륜 사이드로드
발생형 CTBA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금 좌측으로 선회를 하는 경우에 타이어에서는 내측으로 횡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PV5에 적용된 이 CTBA는 스프링 장착 각도가 다른데요. 상단부의 차체축은 그대로 수평하게 유지되어 있지만 PV5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프링이 압축이 되었을 때 불력의 방향이 기존의 차량은 이제 상하 방향으로 발생한다면 얘는 이런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횡력이 타이어에서 들어온 횡력과 보상을 일으키게 되어서 CTBA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반응 속도도 더 빠르고 이제 짐이 많이 실리는 그런 경우에도 토우 아웃 현상이 덜 발생하도록 CTBA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 개발 담당자들은 과적의 상황까지 우려해서 개발을 했지만은 고객분들께서는 절대로 과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태블릿처럼 되어 있고 새로운 기능들도 적용되어 있었잖아요. 이 차를 기업의 환경에서 사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IVI에 녹여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이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UX 개발팀에서도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현재 업무 환경이 어떠한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화면에 그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서비스화해서 탑재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좀 하셨었고요. PV5는 택시 특화 차량이 또 있는데요. 저도 택시를 그냥 호출해서 또는 손짓해서 탈 줄만 알지 택시를 제가 직접 운행해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사님의 입장에서 이 차량 안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또 그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가 당연히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실제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아마 대략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기사님을 좀 초청을 해서 피드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승객분께서 택시를 이제 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누가 얼마나 빨리 콜을 수락하느냐가 기사님들의 또한 생계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의 콜 수락하는 기능을 저희 이제 스티어링 휠 버튼에다가 기능을 담게 되었고요. 시연으로 이제 보여드리니 그 기능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승용부터 상용까지 다양한 고객들을 어루르고 여러 가지 목적과 보이스 니즈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뺄 수 없던 거는 편안함과 그리고 안전성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튼튼하고 강한 차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ADAS 시스템 또한 우수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안함에 대해서는 탑승했을 때 시야성, 그리고 공간감, 개방감을 많이 냈고 그리고 이제 1열과 2열 등에서도 짐이나 수화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오픈소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용품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개발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샤시 설계에서 했던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이 차량의 P룸 구조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룸을 앞쪽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설계를 할수록 2열 이후에 실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P룸이 지금은 운전석에 1열 운전석에 발 밑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실내 공간 확보에도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열이 들어가 있는 패신저밴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모델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폴드 앤 다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열 시트가 접힐 때 쿠션을 좀 더 아래로 낮춰서 그 백이 좀 더 많이 접히는 형태로 들어가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적재함이 넓이가 더 넓어져서 적재 용량이 훨씬 커지는 형태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샤시 설계에서 이뤄낸 어떤 또 이 쾌거를 말씀을 못 드리고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PV5가 이렇게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첩한 주행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소 회전 반경이 5.5m밖에 되지 않습니다. 3m에 육박하는 휠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5.5m면 거의 소형차 수준의 회전 반경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 현지 평가를 갔을 때 저는 이제 인포에 한정해서 평가를 하러 갔지만 자동차다 보니 당연히 운행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유럽의 또 좁은 도로의 조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될까? 되네? 하면서 그 굴절 구간이라든지 그 좁은 지하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주차를 할 때도 한 5번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뭐 3번 만에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PV5는 굉장히 우수한 강점 중 하나가 내구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표를 잡을 때도 이제 연구소 내부적으로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업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루에 최대 몇 킬로까지 운행하시고 뭐 중간에 이제 충전 시간 몇 시간 해서 하루 24시간을 2교대로 돌렸을 때 뭐 최대 거리가 몇 킬로가 되고 이런 시나리오를 쫙 써서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빈 차로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카고 최대 중량까지도 실어가면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높고 가혹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성능, 내구 성능을 충분히 확보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VI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팀에서의 이 최초로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PV5 전용 이제 IVI는 차량에 딱 탑승하시면 12.9인치의 16:9 비율 그런 태블릿 PC와 같은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의 그 폼팩터의 변화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탑재되는 운영 체제도 우리 현대기아차 통틀어서 최초로 이제 AAOS 기반으로 개발이 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이 이제 가로로 이제 풀로 했을 때 12그리드 영역이라고 보면 이것을 저희가 4그리드와 8그리드로 나눠서 4그리드는 이제 보통 이제 앱 미디어와 같은 앱들이 나올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UX의 어떤 제너럴 사양을 좀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이유는 일반 운전자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그렇게 플랫폼을 좀 설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열려있는 오픈형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향후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아직은 모를 서비스들을 정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AOS 기반의 PV5 전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구현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연구소에서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나오네, 이렇게 되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평가를 하는데 시트 되게 괜찮아요, 잘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좋게 평가해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은 내구 성능이 나오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많은 신기술들을 적용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내구 성능이 달성이 됐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플랫폼 개발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AOS 기반으로 이제 처음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점, 그것이 좀 크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있을까를 향후에 숙제로 많이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유럽과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도전한 PBV라는 컨셉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가는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상을 쟁취하고 또 고객의 좋은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TMI PV5편은 이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